네, 박철성의 주간 증시 시간입니다. 오늘 리서치센터 박철성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격적으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여행법에 최종 서명을 하고 나서 이 중국 제품의 대대적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이 무역 전쟁에 불꽃이 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다고요. 네. 자, 그러면 주간 증시 출발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장 받아라. 그러자 시진핑이 멍군 짧게 응수했습니다.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이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일명 쩐의 전쟁이죠.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그 불똥은 어디로 튈까? 지금 글로벌 경제가 숨지기는 이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중국을 향해 무역전쟁 선전포고를 할 전망입니다. AP통신 잠시 빌리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중국산 수입품에 대대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죠. 미국은 중국산 기술, 통신 분야 수입품에 대해서 최대 600억 달러, 하나 약 64조 원 규모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백악관은 의류와 전자제품은 물론이고 미국산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중국의 수출품에 대해서도 관세 폭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범위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미 투자 및 비자 발급 제한 등 대중국 무역 조치 패키지를 1, 2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대대적인 관세 카드를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고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정현 씨. 네, 그렇다면은 이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가 된다면 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타격이 참 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업계와 또 학계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물론이죠. 이정현 씨가 만약에 길을 가는데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때렸어요. 네. 그럼 어떡하죠? 화가 나겠죠. 화가 나고 그리고 집으로 가나요? 어떻게 보면 신고를 같이 하나요? 반격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갑을 꺼내서 줍니다. 아, 지갑을. 그러세요? 네. 자, 잠시 좀 긴장을 좀 풀어봤고요. 이와 관련해서 업계와 학계, 미국 의회는 크게 우려하고 있죠.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오히려 미국 경제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소매단체인 전 미소매업 연맹은 전화회의를 열었는데요. 회원들을 상대로 정부의 관세정책 동향을 설명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NRF에서 대관 담당하는 데이비드 프렌치 부회장은 회원들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 계획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관세는 결국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될 것이라고 AP통신을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미국 경제에 엄청난 손실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죠. 미국의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이 중국산 정보통신기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경제에 3,3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고 만약에 10%의 관세를 매기면 1,630억 달러의 손실을 각각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계와 학계에서도 이제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무역전쟁의 대상인 중국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조금 아까 얘기처럼 매 맞고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죠. 네.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중국은 미국 최대의 채권국입니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중국이 지난 1월 한화로 1,253조 원 규모의 미국 국채를 팔아치웠습니다. 이에 대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중국이 미국 국채 매각 카드로 통상 압박에 대한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6일 미 재무부 집계를 인용한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의하면 지난 1월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전달 대비 100억 달러 줄어든 1조 1,700억 달러입니다. 이로써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 규모는 지난해 7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중국이 미국의 무역 공세에 대한 보복책으로 미 국채 매입을 줄이거나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죠. 중국이 미 국채를 대거 팔아치우면 금융시장은 큰 충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미국 국채 보유량 감소가 무역 관세 맛 보복 조치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관영 매체들은 미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하면 중국 당국은 고강도 대응 조치로 맞불을 놔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통상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는 미국과의 대결을 피하지 말고 공격적인 조치에 나서고 무역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환구시보는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 인사 등을 거론을 했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서슬퍼런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얘기를 했고요. 중국은 필요 조처를 할 때 매섭게 공격해야 된다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이 미국의 무역 전쟁에 대응하는 중국의 반격도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이 국채를 판 것과 만만치 않게 또 중국 내 기업과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자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중국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 매각 움직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는 최근 미국의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지분을 11년 만에 모두 정리해버렸습니다. 여기에 중국 안방보험그룹 그리고 하이난항공그룹, 달렌완다 등도 미국 내 주요 부동산과 호텔 체인의 지분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통상전쟁을 통한 미국 반격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산 대두와 항공기 등에 대해서 보복 관세 또는 불매운동을 벌여야 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14년 만에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죠. 앞서 골드만삭스는 중국이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내놓을 수 있는 보복 카드를 꼽았습니다. 먼저 미국 농산물에 대한 무역 보복,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위안화 평가절하, 국채 등 미국 자산 매각, 그리고 북한 등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입장 전환 등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중국도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꺼내기는 어려운 카드입니다. 실상 대두만 해도 그렇습니다. 중국 내 대두 수요가 견고하기 때문이죠. 만약 미국산 대두 등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이는 중국 내 수입 물량 감소보다는 오히려 물가만 상승합니다. 이럴 경우에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죠. 아울러 국채 등 미국 측 자산 매각에 나설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확산으로 중국 경제 또한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 둘 다 만만치 않은 카드를 가지고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발발 시 한국의 피해도 불가피하죠. 중국이 주로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시계, 이런 비롯해서 가정용 제품, 컴퓨터, 통신 장비, 컴퓨터 부품 등인데요. 따라서 반도체 등을 공급하는 한국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것은 긍정적 요인입니다. 최근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중국 무역전쟁이 확산하지 않는다면 트럼프발 통상 리스크는 당분간 국내 증시에 제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2,500고지 탈환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오는 20일과 21일 열리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리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상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됐습니다. 연내 3회 인상 전망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점은 이런 시장의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어서 국내 증시는 또 눈을 어디다 돌려야 되는 걸까요? 국내 증시의 눈은 당연히 수익 산맥 아니겠어요? 다 아는 얘기고 아울러서 이 경제 펀더멘탈의 호전과 함께 위험자산 주식, 특히 이 선호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FOMC 이후에 주식시장의 관심은 1분기 기업 실적으로 전환될 전망이죠. 연초 이후에 실적 추정치의 하향이 나타났다는 점, 여기에서 1분기 실적이 지수의 추가 상승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때는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 변화의 영향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오는 26일 KRX 300 선물과 코스닥 150 옵션을 상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RX 300 지수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래소가 코스닥 종목 비중을 높이고 새로 개발한 통합지수입니다.
6월 정기 변경까지 코스피 237개, 코스닥 68개를 합친 305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KRX 300 지수의 수익률은 이달 15일 기준 28.4%, 수익률 24%인 그 코스피 200 지수보다 높습니다. 이는 코스닥 시장의 상승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난 이 시간에서 북미 협상보다 더 큰 호재는 없다 강조해드렸죠.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계좌에 봄 소식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 이런 봄 소식이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와집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성의 주간 증시였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